주말 사이에 이제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하고 싸움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김건희 이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의 요구가 아니라 예. 보수 진영의 보편적 요구가 보통 조중동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네. 그럼 그거를 적당하게 받는 게 보수 진영 대통령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네. 근데 조중동이 뭐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결을 했어요. 김건희 예. 씨 사과하라 네. 또는 사저에 돌려보내라부터 예. 시작해서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받아라. 다만 네. 시행 시기를 뒤로하는 쪽으로 그 늦춰라. 민주당과 합의봐라 얘기를 예. 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보수 진영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예. 것인데 예. 이번 그 지난 일요일에 발생했던 네. 윤석열 한동훈 충돌은 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과시키자. 네. 김건희 사과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돼서 그럼 조중동이 저런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네.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스텝을 밟았겠죠. 초기에. 네. 예. 그 스텝을 딱 밟자마자 또 그 바둑의 첫 수를 놓자마자 격분이 된 거죠. 격분. 이런 그러니까 아까 통상적인 문법으로는 그렇지 그러면 뭐 서로 약속 대련을 하건 네. 약간의 긴장을 발휘하고 적당하게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모습을 준비하건 네. 이런 스텝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가 왕세자라고 까부느냐 왕세자도 얼마든지 폐쇄자 할 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폐쇄자의 위협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중전마마께서 유폐되어 계신데 네. 중전마마가 또 경로하시고 예. 그러면 중전마마의 그 중전마마하고 살아있는 중전마마와 살아있는 왕세자가 충돌을 했는데 네. 바로 폐쇄자 위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자가 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폴더 인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뭐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예. 지금 물론 이제 양쪽 모두가 공멸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네. 그 봉합을 적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눈 오는 날에 머리 숙이고. 예. 근데 그걸 잘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보게 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보지 않고 있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말은 내가 너를 세자로 임명했으나 네. 아직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없다. 까불면 폐쇄자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 선포하고. 보여주려고 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죠. 90도 폴더 사진과 보통 사진을 찍으면 눈을 맞추고 네. 90도 폴더를 하면 이런 모습일 네. 건데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예. 수많은 사진 중에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꺾였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지금 상처를 입었겠죠. 네. 각자의 다른 예. 이유로. 예. 윤은 윤대로, 김은 김대로, 한은 한대로.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의 각각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지금 깊게 박혔고 네. 그 불신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으나 네. 또 지금 당장 전면적 싸움을 하진 못하겠죠. 서로에게 안 좋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화해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게 예. 아까 민주공화국의 뭐 합리적 정치 경쟁과 투쟁의 논리가 아니라 봉건 시대 왕과 중전과 네. 왕세자 사이의 대결을 네.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된다.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완전히 물을 끓으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거냐? 또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거냐? 네.
지금 비록 머리를 숙였지만 무릎은 안 꿇었기 때문에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폴더 인사를 했을 수도 있죠. 예. 참. 그 흡사. 궁중암투를 생각해야 그러니까요. 궁중암투를 생각해야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예. 않고 다른 식으로는 설명은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21세기에 이게 웬 말인가.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OECD 11대 경제대 물론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번 일요일 사태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에게 무엇이 확인되었나 하면 네. 윤석열 정권에서 당국.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구나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 성역은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를 건드린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던 형제 같은 네. 사람 그리고 사실상의 2인자, 네. 황태자, 왕세자라고 하는 한동훈도 날아가는 걸 다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이 이 나라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권력 서열 구조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네. 권력 서열에서 과거 농담처럼 V1이니 V2니 이런 얘기를 네. 다 농담처럼 했고 예. 동물의 왕국에서도 통상 권력 서열에서 알파 메일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일요일 사태는 우리나라 권력 서열의 맨 위에 있는 알파 피메일이 있다라는 네. 것을 시민들이 알게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또 여의도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가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에 줄 서야 되냐, 김건희 씨에 줄 서야 되냐,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에 줄 서야 되냐 이런 문제가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다 접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는 총선 결과가 참으로 궁금한 이런 것인데요. 이제 선생님 법학자시기도 하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요. 즉각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하러 왔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당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뭐 당무 개입한 적 없고 없다. 사퇴 요청한 적 없다고 없다. 했는데 예. 바로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답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사퇴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사퇴 요구를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임은 확인됩니다. 네. 물론 비서실장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네. 이 문제는 제가 뭐 온라인에서 몇 번 썼습니다만은 계속 주장했던 건데 네. 이번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 전혀 아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권력 운용 행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당권 책임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출되지 않았어요. 지명됐죠. 그렇죠. 근데 선출된 사람 둘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은 선출된 당대표인데 체리 따봉을 네. 날리면서 날려버렸고 예. 김기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권 주자에서 하위권이었는데 네. 다른 사람을 정리하고 난 뒤에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네. 겁박을 하고 주저앉히고 그리고 자신이 힘을 모아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모아줘가지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뽑게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사퇴시켰어요. 네. 그러고 날 앉힌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씨를 건드리니까 바로 폐쇄자 네.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 몇 년간에 지금 집권하고 한 2년 사이에 쭉 흐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일관되게 당무 개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됩니다. 네. 이거 네.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불법성이 매우 높고 이건 현행 우리나라 헌법 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 네. 그리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왜 대통령실에서 예. 사퇴 요구를 안 했다고 발표했냐. 예.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거 당무 개입 범죄네. 예. 우리가 사퇴란 말이 공개될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 그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란 것을 통해 나기 시작하니까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겠죠. 너 나가 이런 말을 해버리자라고 했겠죠. 네. 예. 그 내부에 그 뭐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그런지 법무검토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나가게 했어요. 네.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이 단독 보도로 나가게 만들고 난 뒤에 아차해서 사퇴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하고 근데 그 뒤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민주당과 네.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네. 다 불러서 네. 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났다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은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한동훈은 피해자가 될 것인데 네. 그 이전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준석이 어떻게 끌어내려졌는가. 네.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만두게 네. 됐는가에 대한 예. 얘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및 그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정무수석인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친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기소를 했고 그 네. 사람들이 징역 2년을 받아냈어요. 네. 물론 이건 공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당무, 전당대회에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 개입을 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무에 명시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다. 네. 예. 수사 대상이고 이 처벌 요구에 대해서 그 비서실장이 저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말을 해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소는 못하죠. 네. 헌법상. 예. 예.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자신이 이런 세 명의 대표죠 사실상. 네. 그 사표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대통령실 사람들 통해서 확인되면 네. 불법이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법률은 빠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굳이 그 문제가 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출근 멘트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본인의 육성으로 실제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거절했노라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저를 폐쇄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폐쇄자 하시려고 한다면 저한테 그 내려섰던 오금을 다 밝히겠나이다. 폐하의 오금을 다 밝히겠나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머리를 숙이게 싸우나 네. 저를 폐쇄자 시키는 순간 저도 성상폐하의 말씀을 예. 다 밝히게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네.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네. 왕과 중종과 왕세자 사이에 네. 권력 투쟁의 문제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궁중암투를 백주대낮에 온 국민이 그것도 참 서천에 화재가 난 피해 그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서천 피해 현장을 예. 봉합쇼를 위한 현장의 배경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긴 일이죠. 네. 가서 피해 보신 상인들 주민들 위로하고 네. 그게 아니라 사진 찍고 획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분 만에 돌아갔으니까요. 네, 예. 눈이 그러니까 펑펑 오는데 사람들이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다렸다고 예, 보도가 예, 나던데 예.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은 네. 백성들이 화재나 기근으로 굶어 죽건 뭐 위기에 처하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왕세자를 정리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네. 자꾸 덤비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네. 문제지. 아니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정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진 찍기 좋으니까요. 사진용이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옷도 그래도 저 윤석열 대통령은 패딩을 입으셨던데 한동훈 장관 되게 추워 보이는 민방위복을 입었더라고요. 아주 강추위에 눈이 많이 오는데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을 준 거다. 세워놓고 예.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계속 서 있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왕세자가 보통 잘못하면 예. 그 왕 앞에 있는 대궐 앞에 꿇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 현대판으로 비바람 아니 눈보람이군요. 눈바람 부는데 패딩도 입지 않고 그 민방위복 그 네, 녹색 입고 녹색. 있는데 예. 원래는 그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옷을 입지 않고 있겠죠. 오래 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도 패딩을 입어야 입었겠죠. 예. 근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서서 한번 느껴보거라. 내 마음을 생각해 보거라라는 예.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 아까 국가 권력 좋은 말로 하면 국가 권력 운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운용 방식은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등 네. 반대파의 수장에 대해서 잔혹무비하게 행사될 뿐만 아니라 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뭐 김기현도 예. 이준석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번에 더 모두가 충격적인 것들은 이준석은 원래 말을 안 들었던 애다라고 예. 생각할 거예요. 예. 김기현 같은 경우도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어. 네. 한동훈은 다르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고 나의 후계자이지만 나와 나의 배우자를 건드리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었고 네. 근데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인 권력의 행사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 행사를 이렇게 시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권력이 위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 이제 사람들이 권력을 저렇게 사용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저렇게 권력 사용하는 거고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은 두려워하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저 권력 오래 못 가겠구나 라고 주권자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